당신이 처음 거울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투영한 이미지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거울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거울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거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눈은 당신을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내며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순간 그들의 내면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붕괴이며 자아의 전면적인 해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거짓의 성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거짓을 간파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가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나르시시즘적 경향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주 심리학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당신이 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가면은 단순한 사회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만을 받았습니다. 네가 완벽할 때만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성공할 때만 너는 가치가 있다. 이 메시지는 아이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집니다. 아이는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고 비판받을 수 없고 거부당할 수 없는 자아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의 탄생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삶을 보여주며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화면 뒤에서는 공허함과 불안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나르시시즘의 완벽한 알레고리입니다. 거짓 자아는 끊임없는 외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에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집은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 거울과 착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가 바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착시를 유지하는 데 바칩니다.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이 거짓 이미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쏟아집니다. 칼 융은 그림자 작업을 통해 우리가 억압한 부분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공격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너야. 이것은 심리학에서 투사적 동일시라고 부르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특성을 당신에게 강요하고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내면 깊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수치심을 보면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을 다른 사람의 컵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을 마시지 않기 위해 당신이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스트는 복잡한 조작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 삼각관계 형성, 사랑 폭격, 냉담한 무시 등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내러티브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 담론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객관적 진실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추종자들은 점차 현실 감각을 잃고 오직 리더의 말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집단적 나르시시즘의 위험한 표현입니다. 융은 개인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특정한 부정적 특성을 외부의 타자에게 투사할 때 그것은 전쟁, 학살, 그리고 비인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는 또한 공감 능력의 부재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슬픈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슬픔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성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면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신이며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패턴을 봅니다. 어떤 포식자들은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그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악어는 물가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 무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먹이가 충분히 가까이 오면 그것은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은 바로 이러한 전술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완벽한 파트너, 친구 또는 동료로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꿈을 이해하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격 단계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들에게 투자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 접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반대 성별 원형과의 통합은 전체성을 향한 여정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거짓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억압하고 대신 외부 세계에서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탐색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누구도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의 유지는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 순간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24시간 내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으며 가면이 벗겨질까봐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종종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만성 스트레스, 불면증 또는 다양한 심신증적 질환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의식적 마음이 그것을 부정할지라도 무의식은 거짓을 유지하는 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융은 신경증을 살지 못한 삶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깊은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성공, 찬사 또는 사랑을 받아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은 종종 갑작스러운 통찰의 순간으로 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당신의 직관이 당신에게 경고했던 모든 순간, 그리고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위험 신호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 부조화의 해소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두 개의 모순된 현실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순간에 당신은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종종 상실의 5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부정이 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일 수 없어. 나는 분명히 뭔가를 오해하고 있어. 그러나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 분노는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협상입니다. 만약 내가 더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당신은 자신을 탓하고 관계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우울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시간, 낭비된 에너지, 그리고 무시된 기회들을 애도합니다. 당신은 만약이라는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이 단계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졌던 환상도 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이 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즉시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더 강렬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호버링이라고 알려진 현상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시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약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변할 거야. 나는 치료를 받을 거야. 너는 나의 전부야. 이것은 마치 중독자가 마지막으로 약물을 얻으려고 절박하게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나르시시스틱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목, 당신의 반응, 심지어 당신의 고통까지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거짓 자아를 유지시켜줍니다. 최근의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루언서들이 논란을 일으켜 주목을 받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도 종종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주목이라도 주목이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시당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호버링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종종 공격적이 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틱 분노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심지어 당신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살짜리 아이가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하지만 성인의 몸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종종 비합리적이고 불균형합니다. 작은 인지된 모욕이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작은 비판도 그들의 전체 자아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무시될 때 더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괴물처럼 강력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면 이 억압된 그림자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속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조작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보냈습니다. 당신이 속은 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것들을 악용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연민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지원과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값진 것이며 비록 배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내면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기초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구조가 위협받게 됩니다.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아가 자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며 자신의 작은 자아가 전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가락이 자신이 전체 몸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환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거울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거울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위기를 촉발합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질문에 답할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몰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찬양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학대적 행동이 폭로되면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대중의 인정이 사라지면 그들의 정체성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외부의 찬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기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비난입니다. 이건 다 네 탓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익숙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보복입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처벌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스토킹, 명예훼손 또는 심지어 물리적 폭력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네 번째는 우울과 철수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은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틱 붕괴라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행복해 보이는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문제는 정말로 나였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착시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는 곧 당신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자기 셀프가 자아에게 개성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억압될 수 없으며 의식으로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꿈, 증상 또는 위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대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연 세계에는 이에 대한 완벽한 은유가 있습니다. 도마뱀은 위협을 받으면 자신의 꼬리를 자릅니다. 꼬리는 계속 움직이며 포식자의 주의를 끕니다. 그동안 도마뱀은 도망칩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여 나머지를 보호합니다. 그들은 특정 관계나 상황을 버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를 목격하는 것은 복잡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고통을 보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가 감정은 정상이며 건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치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할 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은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CPTSD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플래시백, 과각성, 회피,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포함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는 당신이 경험을 처리하고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자아감을 재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또한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동맹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혼란에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들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나르시시스틱 지도자들의 붕괴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극적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종종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카리스마와 조작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칼융은 집단 무의식의 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회가 특정한 원형을 투사할 대상을 찾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그 역할을 기꺼이 맡습니다. 그들은 영웅, 구원자 또는 비전가를 연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희망과 꿈을 투사합니다. 그러나 가면이 벗겨질 때 집단적 환멸이 따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또한 변화의 기회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지만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깊은 위기는 때때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둘째, 그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와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피해온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그들은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취약성과 상호성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많은 나르시스트들은 결코 이것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당신 앞에는 회복과 성장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재발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많은 부분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취미, 당신의 친구, 당신의 열정, 심지어 당신의 정체성까지도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교육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고 조작 전술을 이해하고 트라우마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맥락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조작당한 것입니다. 이 이해는 엄청난 해방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시간, 관계, 그리고 당신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꿈을 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슬픔은 사랑의 가격이며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투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연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도 당신을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켰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을 재건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가족과 재연결하십시오.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시 배우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는 자아 발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묻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탐구할 공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성장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변화시켰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 이야기의 한 장이지 전체 책이 아닙니다. 자연은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은유를 제공합니다. 산불 후 숲은 황폐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물들은 실제로 발화하기 위해 불이 필요합니다. 불의 열기는 그들의 씨앗을 열고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를 열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이거나 더 강한 회복력이거나 또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일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당신은 트리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냄새, 노래 또는 장소가 갑자기 당신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트라우마는 뇌의 편도체에 저장되며 이것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트리거가 발생할 때 당신은 그라운딩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보고 4가지를 만지고 3가지를 듣고 2가지를 냄새 맡고 1가지를 맛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는 뇌의 놀라운 가소성을 보여줍니다. 트라우마가 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치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요가, 그리고 EMDR과 같은 치료법들은 모두 뇌가 트라우마를 재처리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중요한 부분은 의미 만들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 사람들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단순히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미는 개인적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회복하면서 당신은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연민이 올 수 있습니다. 연민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해는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한을 놓아주도록 허용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당신만을 해칩니다. 놓아주는 것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후회하는 결정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일찍 떠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당시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용서는 회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쉬울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날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믿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취, 외모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당신이 그들보다 더 강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깊은 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붕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의 중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같은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의 운명은 사실 그들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인내, 그리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현대 세계는 우리에게 나르시시즘을 부추기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큐레이션하라고 말합니다.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정성을 살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했다면 당신은 이제 귀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와 해로운 관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도움을 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침묵을 깨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한 연민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한때는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인간성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아마도 미래 세대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애착,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정서적 조절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발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로서 진정성, 취약성,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완벽함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모, 교사, 치료사,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할 것입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누구도 이것들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시도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전부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알림벨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심리학, 자기 발견,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당신과 함께 걷고자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합니다. 함께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존중으로 당신 자신을 대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좋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거짓은 잠시 동안만 지속될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진실 편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